입백 16회 2부 돌아왔습니다. 1부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후지필름의 손옥인 과장님과 그리고 홍보대행사 PR브릿지의 최정은 과장님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이 오신 적이 없어요. 제가 멘트가 지금 계속 떨리고 있어요. 그래서 떨리네요. 처음이에요, 처음. 네. 게스트가 100% 여성인 경우는 처음이에요. 보통 이렇게 우울하게 남자분 한 명이나 아니면 두 분, 뭐 이런 사무실이었는데, 네, 여자분들이 두 명이나 계속 많이 떨리네요. 어쨌든 저희 녹음실은 지금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소니 디지털 카메라 에피소드 편 이후로 그 후지필름 그 선 과장님께서 직접 나오시겠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어요. 네. 어떤 일로 나오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지. 후지필름이 살아있는 브랜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왔습니다. 살아있다. 제가 그걸 듣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S모 브랜드에서. 소니에서? 네. 삼성 후지필름을 아니고? 지나가듯이 추억의 브랜드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안 되겠다 우리 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오게 됐죠. 저희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어서 지금 무슨 얘기가 오늘 오고 갈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S 하면 삼성인데? SS 하면 삼성, S 하면 소니. 못 들어보셨나요? SS는 삼성. 또 그런 게 있군요. 그 지난번 에피소드 때는 소니 측에서 보급률이 자기네들이 1등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올킬을 했다라고 담당자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네. 사실인가요? 미러리스 시장 내에서는 1위가 맞아요. 그렇군요. 소니에 대응하는 후지필름의 카메라는 또 어떤가요? 저희는 소니에 대응한다기보다는요. 네. 네, 저희의 특색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시장에 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네. 그 3, 4등이 꼭 그런 얘기 잘해. 시장의 다양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니콘하고 후지필름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니콘은 사진 기자들한테 욕 먹으면서 사진을 배울 때 니콘으로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사용을 계속 해왔던 게 니콘 시리즈고 그리고 후지필름은 처음에 X10 나왔을 때 그 클래식한 바디 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직접. 저 디자인 때문에 우선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X10 때문에 이제 무거운 DSLR을 손에서 놨어요. 네. 그 제 애기 사진 찍을 때는 굳이 무거운 카메라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X10을 손에서 놨죠. 근데 아마 카메라가 예전에는 한 뭐 10명 중에 5명은 컴팩트를 쓰시면 네, 뭐 DSLR은 한 3, 4명이 쓰시고 네. 미러리스는 한두 명이 썼었는데 요새 들어와서는 뭐 컴팩트는 한 3명 정도 사용하시고 네, 미러리스가 한 3명? DSLR이 2명 정도 쓰시면 나머지 그 2명은 스마트폰 유저인 것 같아요. 네. 네, 10명이 사용한다고 보면. 그래서 그만큼 스마트폰이 이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찍다 보면 좀 더 좋은 사진 찍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미러리스로 많이 넘어오고 계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얘기하신 것처럼 더 이상 무거운 거를 내가 굳이 써야 되나 이런 분들도 미러리스로 이제 DSLR에서 많이 넘어오고 계시고요. 맞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아무래도 좀 한 2%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일상적으로 음식 사진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요.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순간, 뭐 연인이 생겼다던가, 아이가 생겼다던가, 결혼을 한다던가, 뭐 여행을 처음으로, 간다던가, 해외 여행을 간다던가, 이럴 때는 구매를 해야지라고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인이 생길 때 그런 생각 안 들던데? 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좀 아름답게 빨리 담아주고 싶다. 친해져야겠다, 연인과 여행 갈 때? 저 연인과 여행 갈 때. 그리고 요새 좀 젊은 사람들 트렌드가 데이트 스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데이트 스냅이요? 네. 웨딩 스냅처럼 네. 연인들이 데이트 스냅 사진도 찍거든요. 그게 뭐예요?
정말 야외에서 뭐 데이트하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사진으로 담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만 찍는 게 아니라 약간 아마추어 사진사를 한 명 고용을 해서 네, 파파라치 컷을 네, 자연스러운 약간 화보처럼. 그래서 요즘 틀에 박힌 그런 스튜디오 웨딩 사진 말고 그런 걸 대신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지난주에도 몸캠이라는 신조를 배웠는데 우리가 오늘도 배우네. 네. 그럼 네.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제가 없어서 해보진 않았기 네. 때문에 네. 비용은 모르지만 아니, 아마 해봤어요? 아니요, 저도. 저희가 전 틀에 박힌 스튜디오 사진을 찍었네요. 일상 그 데이트 장면을 스냅으로 찍는다. 네. 재밌네요. 괜찮겠다. 주로 올림픽 공원이나 삼청동 이런 데서 많이 찍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데서 가도 찍고, 약간 가까운 여행지 같은 데서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워밍업 했으면 뭐 이렇게 급해? 본격적인 라운드로 들어가 보죠. 일단 청취자분들은 아니 저번에 소니 나왔으면 캐논이나 삼성이 나오는 게 맞지 않냐? 왜 후지가 나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신 이유가 있어요. 뭐죠? 아니 그거는 이제 차츰차츰 알게 되실 건데 네. 일단 뭐 현실은 그렇죠. 이제 캐논, 소니 2파전 혹은 니콘까지 껴서 3파전인 시장인데 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그 렌즈 교환을 하는 카메라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카메라 시장이 보면 한 70%는 카메라 바디의 시장이고요. 30%는 렌즈의 시장이에요. 그 70%의 카메라 바디 시장을 또 다시 쪼개서 보면 이제 컴팩트 렌즈 교환을 하지 않는 카메라가 한 50%, 그리고 렌즈를 교환하는 카메라가 한 50%. 그럼 이 렌즈 교환 시장에서 봤을 때 또 DSLR과 미러리스로 나뉘거든요. 그럼 이 DSLR은 사실 캐논, 니콘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미러리스 시장을 봤을 때는 한 80%는 소니랑 삼성,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를 뭐 후지필름이나 올림푸스, 파나소닉, 캐논, 니콘도 일부 모델이 있고요.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캐논이나 뭐 소니가 1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렌즈 교환 시장에서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니가 나름 존재감 있는 거는 돈 안 되는 거, 그죠? 미러리스 시장, 네. 미러리스도 저게 렌즈 교환이 되지 않나요? 미러리스도 렌즈 교환이 되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미러리스 시장 같은 경우는 인재 성숙기를 좀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200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이 시작할 때는 보급기부터 시작을 했죠. 싸고 가볍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인픽스. 파인픽스는 컴팩트. 콤팩트. 네, 그리고 이제 미러리스가 들어오면서 X라는 후지필름의 경우에는 브랜드를 하나 새로 만들게 된 거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파인픽스가 있는데 그 방수되는 거. 네, XP 시리즈. 그러니까 그거 살 때만 해도 후지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쵸. 저희가 공백기가 조금 있었어요. 예. 그 2006년까지 이제 S5 프로라는 DSLR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DSLR과 컴팩트만 있던 시장에 유저들이 이제 원했던 게 가벼운데 화질이 좋은 카메라. 왜냐면 상업적으로 일로 쓰지 않는 분들은 꼭 DSLR을 써야 하나? 이런 물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올림푸스랑 파나소닉이 했던 게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2008년부터. 네, 그래서 2008년부터 이제 파나소닉, 올림푸스를 시작으로 미러리스 카메라가 나왔는데 그때 후지필름이 고민을 했죠. 이 DSLR을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미러리스 시장에 들어와야 하는가 라고 고민을 할 때 저희가 선택한 거는 미러리스 시장으로 가자. 여서 이제 DSLR 생산을 중단을 하고 포서드 시장을 조인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때 미러리스를 왜 살까? 근데 그거는 물론 작고 가볍다라는 것도 있지만 좋은 화질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직접 센서, 렌즈, 프로세서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하자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2012년에 이제 미러리스 시장에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3년
공백이 생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파인픽스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미러리스 시장에 후발주자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저희가 들어올 때 많이 오해를 받은 게 비싼 카메라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이미 미러리스 시장에 한 5개 브랜드가 제품을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이 대체적으로는 다 6, 70만 원대의 보급기를 파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 똑같이 저희가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가격 경쟁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되는 게 가격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급기로 가자. 미러리스 유저들도 분명히 조금 더 좋은 화질의 DSLR을 대체할 카메라들을 찾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예 새로운 파일을 만들자. 그래서 고급기 시장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스가 아니라서 타겟이 좁아지고 그럼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로 우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정책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거죠? 네,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숙기를 지난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제품이나 이제 화질은 다 최상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더 이상 얘가 IT 제품이기 때문에 뭐 6개월, 1년도 안 돼서 계속 신제품으로 갈아치워야 하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 사면 오래 사용하는 제품이 된 것 같아요, 카메라가.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하냐라고 할 때 화질은 우선 첫 번째로 최고여야 한다. 얘가 1년이 지나든 3, 4년이 지나든 화질이 나빠서 카메라를 바꿔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기를 가져가는 거는 저희의 기본 방침이에요. 그럼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실기했던 게 가장 컸고 그러면은 이 미러리스의 소니, 삼성, DSLR의 캐논, 니콘 이렇게 딱딱 정형화된 한국 시장이 어떠세요? 이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선은 정보의 부족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정보의 부족.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물론 많이 똑똑해지기는 했지만 내가 잘 아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아는 브랜드를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진을 좋아하고 뭐 인물 사진이든 여행 사진이든 아니면 피규어를 모으는 게 제 취미여서 접사 사진을 많이 찍는다던가 본인이 어떤 사진을 좋아하는지 성향을 알고 카메라를 고르는 게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몰려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사진 문화가 조금 많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브랜드들이 10개 가까이 되거든요. 하지만 국내는 아는 브랜드라고는 아마 대부분 2-3개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아직은 선택의 폭이 되게 좁은데 이게 늘어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참고로 일본에선 후지가 어떻게 되나요? 점유율이? 일본에서도 한 3, 4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랑 똑같네요. 근데 한국이랑 조금 다른 점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 미러리스 카메라에 렌즈를 사용하는 렌즈 부대 비율이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처음 샀을 때 박스 안에 들어있던 번들 렌즈만 쓰는 경향이 높으신데 일본이라던가 사진을 좀 많이 사용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렌즈, 바디 하나에 렌즈 3-4개 부대 비율이 한 3-4개 정도가 되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시점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가 좀 약간 혼란스러운 면도 컸던 것 같아요. 후지 필름 하면은 지나가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인스탁스 딱 그러고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면 복합기? 제록스, 후지 제록스 네. 복합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후지 이름을 쓰는 회사들은? 원래 후지필름은 지금 후지필름 홀딩스라는 지주 회사가 있고요. 그 아래에 후지필름 그리고 후지제록스 이렇게 크게 2개의 회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후지필름 안에 지금 저희가 X라는 디지털 카메라 브랜드가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아직 한국의 X라는 브랜드를 런칭한 지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이들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간 공백기에 인스탁스를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했고요. 회사가 또 다르지 않나요?
인스탁스 쪽이랑? 네, 다르죠. 저희가 요 X라는 미러리스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한국에 법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라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금 현재는 디지털 카메라를 공급을 하는 역할, 한국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인스탁스나 또는 저희가 후지논 렌즈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뭐 엑스레이들 찍으러들 가시잖아요. 그럴 때 쓰는 엑스레이 필름과 같은 의료용 장비들 그 외에 다른 후지필름이 갖고 있는 B2B 아이템들은 국내에 한 6개의 대리점이 나눠서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화지도 있잖아요. 인화지. 네, 인화지나 이런 인화지, 뭐 기계, 인화 기계 현상기, 그다음에 인스탁스, 저희가 화장품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징 제품들은 한국에 있는 다른 대리점에서 수입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인스탁스에서 나온 뭔 쉐어인데? SP1 인스탁스 쉐어. 쉐어 뭔데 하여튼 핸드폰이랑 네, 앱을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면은 딱 누르기만 하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즉석 프린터기. 근데 네. 이거는 그 LG 포켓포토처럼 프린트 방식이 아니고 전통 은연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격도 2배가 비싸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회사가 롯데라네? 네, 맞아요. 왜 갑자기 롯데가 끼는 거예요, 여기서? 아, 그 이미징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롯데그룹의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복잡해, 지금. 롯데그룹의 계열사면은 어딜 계열사를 말하는 거예요? 롯데그룹에 이제 한국 후지필름이라는 계열사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후지필름 디카 쪽은 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법인이 들어올 때 한국 후지필름이라는 회사는 지금 이제 대리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은 명칭을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라고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디카 브랜드들의 이름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캐논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자들은 캐논이라는 브랜드로 알고 있지만 회사 이름은 캐논 컨슈머 이미징 코리아, 예, CKCI 이런 식으로 해서 니콘도 니콘 이미징 코리아. 그래서 플레임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다른 이름을 갖고 있죠, 사업자로. 아니, 그래서 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름이 너무 복잡해요, 브랜드가. 그래서 그쵸. 이걸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긴 한데, 네. 그리고 네. 저기도 있어요. 저기 후지 중공업도 있어. 그런가요? 그건 처음 들었는데요? 저기 뭐야 그 스바루 차 있잖아. 네. 미국 그 눈 오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스바루인데 사륜구동이라서 그게 후지 중공업 계열의 자동차 브랜드예요. 후지 중공업은 로켓 만들고 뭐 이런 데인데 근데 그 후지는 이 후지랑 또 전혀 관련이 없거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는 후지 필름이 플레임이니까요. 근데 이제 앞에 후지가 들어가는 브랜드들이 워낙 많아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후지산 따라 한 거 아니야? 맞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맞지 뭘. 근데 뭐 일본의 랜드마크가 후지산이니까. 그걸 왜 후지산을 따라해? 차라리 뭐 좀 잘 모르는 산을 따라야지. 아니 근데 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후지필름 뭐 이게 전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인스탁스라니까 요즘 애들은 그 뭐야 그 토끼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와, 뭐 아프니까 키티. 아 키티. 그런 거 고등학교 여고생들 그런 거 다 들고 다녀. 그런 거. 그렇죠. 인스탁스가 원래는 그 20대 중후반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들이 사실은 주요 고객층이었었어요. 이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능력이 이제 충분해지고 이러면서 인스탁스 필름의 주 고객층은 사실은 20대 후반이었는데 이게 넓어지면서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기본적인 선물. 네, 반에서 나는 인스탁스 있는데 쟤는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초등학생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보급이 됐고,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이제 많이 아는 브랜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왜 스티커 사진 인기였잖아. 돈 딱 넣고 천막 같은 거 딱 내리고 이렇게 찍는 거. 그거를 요즘 인스탁스가 대신하고 있다니까. 꼬모줄로 막 묶어서 다니고. 두 가지만 더 좀
부담되는 질문을 하고 그 뒤로는 네. 밝은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보통은 밝은 거 하고 이제 부담스러운 네. 걸로 가는데 먼저 맞는 게 좋죠. 그렇죠. 플래그십 미러리스 그 XT1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꽤 무거워요. 무겁고. 상대적으로. 그쵸. 미러리스 중에서 네네네. 또 이 대가리가 커. 네. 그리고 바디만 140만 원대. 제일 싼 곳에서 살 경우에 네. 비싼 곳에서 사면 200만 원까지 가. 이게 지금 소니나 삼성이나 심지어 이제 캐논에서 요즘 나온 미러리스랑 비교해 보면 완전 반대거든요. 그쵸. 응. 네. 이거는 어떤 정책인 거예요? 저희 라인업을 보면 XT1이라는 지금 얘기해주신 플래그십 모델이 있고, 그리고 X21, E2라는 모델이 있고, 그리고 XM1, A1 이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XM1이나 A1 같은 경우는 소니나 삼성에서 파는 것처럼 뷰파인더가 없고 대신에 틸트 액정이 달려 있어서 작은 사이즈의 이런 미러리스 라인업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미러리스가 너무 작아지기만 하다 보니까 실제 유저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대두 카메라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디는 손바닥 안에 가려지는데 렌즈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카메라를 들고 2-3시간 촬영을 한다. 아마 카메라를 집어 던지고 싶으실 거예요. 경험해보시면. 렌즈가 왜 대두야? 그립감이 너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렌즈만 크게 나오고. 코 아니야? 피노키오처럼?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렌즈에 바디가 달려있는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손으로 잡고 찍어야 하기에는 전혀 조작감이 좋지 않은.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좋은 사진을 찍고자 한다면 렌즈 자체가 이제 커지게 되고요. 사람들이 다들 밝은 단렌즈, 밝은 렌즈, 조리개가 밝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려면 렌즈 알이 기본적으로 커지게 되고 그리고 줌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럼 이런 렌즈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바디가 이제 XT1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커진 거는 아니고요. 미러리스 렌즈에 이제 라인업을 늘려가다 보니까 단렌즈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작고 스냅으로 찍기에 좋았기 때문에 바디가 어느 정도 작아도 렌즈랑 호환을 해서 쓸 때 그립감이 좋았지만 이게 만약에 밝은 이제 대구경 렌즈나 줌 렌즈를 사용하고자 하면 바디가 조금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T1이라는 제품이 나왔고요. 만약에 그렇게 큰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일상적으로 가방에 쏙 넣고 꺼내서 일상을 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X 프로1이나 X2처럼 예, 전자식 뷰파인더만 있는 작은 모델도 또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요즘 뭐 보니까 프로모션 하시던데요. 그 XT1 사면 새로 배터리 그립과 네. 그럼 그것까지 붙여버리면은 완전 DSLR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어때요? 말씀하신 그런 캐논이나 소니의 그 작고 예쁘고 가볍고 그런 미러리스랑 지금 말씀하신 저희 XT1이랑은 타겟층 자체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XT1을 이제 올해 2월에 출시를 했는데 이 XT1 같은 경우는 약간 하이 아마추어 그리고 DSLR 유저층까지 끌어오겠다는 약간 그런 전략을 가지고 출시한 제품이라 좀 타겟층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DSLR 유저들은 렌즈를 교환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약간 묵직한 그런 바디를 더 선호를 하시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새로 배터리 그립을 이렇게 장착했을 때 더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타깃층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이렇게 작고 가벼운 미러리스, 뭐 셀카 기능 되고 그런 거랑은 약간 타깃층 자체가 좀 다른 제품이죠. 그러니까 저희 호지필름에도 그렇게 작고 가벼운 제품도 있어요. 근데 커지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거는 렌즈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거거든요. 저희가 뭐 최근에 출시한 18135처럼 여행을 위한 망원 줌 렌즈 이런 경우는 지금 T1 바디에 한 1.5배 정도로 길이가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렌즈를 쓰실 때는 세로 배터리 그립이 같이 이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더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꼭 미러리스는 작아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적에 맞게끔 바디가 어느 정도 커져야 될 필요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하지만 DSLR이랑 다른 점은 아무리 얘가 커지더라도 부피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네. 근데 DSLR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미러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거나 가벼워질 수는 있는데 이 뚱뚱해지는 거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부피가 두꺼워지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이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건 그 세로 배터리 그립 네. 그 30만 원 정도 되죠. 네. 공짜로 주니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저 망설였던 분들에게 구입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기 이 과장님은 네. 소니나 삼성, 캐논, 니콘, 파나소닉, 올림푸스 다 써보셨죠? 네. 제 첫 미러리스가 파나소닉 GF1이거든요. 아니, 사진 많이 찍으셨더만, 얘기 들어보니까. 아, 네. 취미였어요. 대학생 때. 그러니까 후지 들어갔겠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네. 그, 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네. 한번, 각 브랜드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모든 제품이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점만. 아, 우린 단점을 원해. 장점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장점이 아닌 거는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나 어떤 카메라를 사야 돼? 진짜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우선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건 사실은 예산이에요. 얼마짜리를 살 거니? 그 안에서 이제 골라주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제 브랜드의 좀 특성을 보자라고 하면, 가장 크게는 사진을 많이 찍을 건지, 동영상을 많이 찍을 건지를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동영상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미러리스나 이제 컴팩트 기준으로요. DSLR은 좀 일반인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사용 빈도가 준다라는 전제하에 컴팩트랑 미러리스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동영상을 많이 찍을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파나소닉, 소니, 삼성, 이걸 먼저 제안을 해요. 네. 그리고, 나는 사진이 더 중요해라고 하면, 후지필름이 첫 번째죠. 네, 후지필름이나 이제 캐논, 니콘, 이렇게 좀 추천을 하고요. 또, 그러면은, 네. 그 방금 그 세 개는 동영상이 후져요? 후지지는 않은데요. 후지? 왜냐면 지금은 기술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뭐 후지다 이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네. 어떤 거 하나만 다 뛰어나진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포커싱이 더 좋다던가 나쁘다던가, 네.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우냐 아니면 좀 더 부자연스러우냐 이런 차이들이에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동영상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네. 잘 이해 안 되시나요? 뭐 이런 건가?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 뭐 이제 다들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DSLR로도 많이 찍기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런 정도의 영상 느낌이 나냐, 아니면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는 것처럼 평범한 영상이냐, 이런 차이들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 요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예, 셀카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브랜드를 조금 더 나눠주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10년 전에도 한번 조사를 했고, 이제 작년에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 실제 사람들이 어떤 사진을 많이 찍냐, 이런 걸 조사를 했을 때, 70%는 인물 사진을 많이 찍는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우리가 SNS나 온라인에서 봤을 때는 인물 사진 거의 못 보시잖아요. 올리지는 않거든요. 네. 그쵸. 네. 이쁘지 않으면 안 올리지. 네, 그래서 풍경 사진이나 막 작가처럼 내가 작가가 된 것처럼 접사나 이런 풍경, 뭐 야경, 음식, 네, 이런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 유저분들은 인물 사진이 잘 나오는 카메라가 뭐야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후지나 올림푸스나 삼성 중에 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캐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네, 캐논 같은 경우는 약간 따뜻하게 주황빛이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색감을 선호하는 여성분들도 있고요. 근데 색감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색에 익숙해지냐에 따라 그 브랜드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후지필름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저희가 색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후지필름 같은 경우는 필름 회사였기 때문에 카메라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어요. 전자회사에서 만든 카메라인지 아니면 이게 광학회사에서 만든 카메라인지 또는 저희처럼 필름 회사에서 만든 카메라인지 그거에 따라서 특성이 다른데 뭐 전자회사에서 만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캠코더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영상 기술이 좋을 거고요. 또는 액정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LCD가 뭐 틸트가 된다던가 아니면 선명하게 보인다던가 이런 특장점을 먼저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와이파이 같이 이런 무선 공유를 하게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전자회사를 태생으로 하는 브랜드가 당연히 먼저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광학회사 같은 경우는 캐논, 니콘 같은 경우죠. 이런 부분들은 DSLR, 다양한 렌즈군들 이런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후지필름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랑 다르게 저희가 이제 올해가 80주년인데 80년 동안 색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이런 다양한 인종의 피부색을 80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화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이제 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가장 많이 해드리고 그래서 색상은 뭐 다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해주는 얘기는 기억색이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색.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예를 들면 뭐 노을이 지는 순간이다라고 할 때 그 주황빛을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더 빨갛게 강렬한 주황빛으로 느낄 거고 어떤 사람은 이걸 되게 부드러운 황토빛이 나는 금빛이 나는 주황색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뒤에 파란빛이 섞인 노을이 더 좋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그 순간에 느꼈던 색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겠다. 이런 게 후지필름의 방향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있어서 내가 물론 후보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사진을 찍고 하루 뒤에 몇 시간 뒤에 그 색을 내가 그대로 생각해내서 표현하기라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담는 게 중요하다라는 분들은 후지 거를 사용하시도록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실제로 그리고 저희 유저분들 중에는 아이 아빠가 되게 많으세요. 네. 아이들의 피부톤을 살려주는데 좀 많이 적합한 브랜드가 후지필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뭐 이 배터리나 어떤 이 낙하했을 때 어떤 내구성 이런 거는 어떤가요? 그런 거는 다 테스트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좀 그런가요? 그런 낙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웃도어 카메라라고 컴팩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진, 방습, 방한, 그다음에 그런 내충격성 이런 걸 갖고 있는 컴팩트 카메라가 이제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러리스를 만들 때도 저희가 기본 모토가 한 번 사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 합금 바디나 알루미늄 바디를 써서 카메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바디의 견고함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한효주가 삼성 이렇게 문 밑으로 넣어서 막 찍고 막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네. 그 카메라가 좀 싸고 이뻐서 구매를 해서 쓰다가 우리 애가 이걸 또 떨어뜨렸네. 그 니콘도 말아먹더니 또 떨어뜨렸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안 나와 사진이.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니콘, 삼성은 절대 안 사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네. 다 그런 건가요? 대부분의 컴팩트는 대부분 다 그래요? 네. 컴팩트가 그거는 미러리스였던 것 같고 니콘은 DSL. D60이었죠? D80. 어. D80.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경제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걸 제일 먼저 배우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건에는 그거에 맞는 값어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사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뭐 플라스틱 바디가 될 거고요.
대신에 7, 80만 원 하는 컴팩트는 그거보다는 다르게 뭐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을 써서 단단하게 만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모든 컴팩트가 떨어뜨리면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웃도어 카메라를 지어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10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괜찮으시고요. 물에 빠져도 되고, 이노즘이라서 아이들이 손으로 만져도 되고, 그래서 뭐 아웃도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후지 필름이 1위입니다. 네. 최신작 X70. 니콘이나 삼성은 이제 저가 플라스틱을 쓴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건 오해세요. 꼭 이런 식으로 쌓아붙여. 이제 고난의 고비를 넘어서 이제 희망의 내리막으로 이제 내려갈게요. 지금 그러면은 현재 이 판을 후지가 어떻게 엎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가능성은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엎을 생각은 없어요. 진짜? 네. 그럼 계속 이대로 그냥. 미러리스 시장이 냉정하게 지금 봤을 때 현실적으로 80%가 소니랑 삼성,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의 시장을 4-5개 브랜드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1년 만에 우리가 1등을 하겠다. 물론 그렇게 목표로 발표한 브랜드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장을 뺏어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가격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러리스 같은 경우 모 브랜드는 최근에 90만 원대에 런칭했던 카메라가 10만 원대까지 떨어뜨리면서 시장에 푼 경우도 있었거든요. 까도 된다니까, 캐논. 근데 이렇게 해서 시장을 넓히는 게 좋을까? 그 선택을 저희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생각했던 좋은 카메라를 만들어서 오래 사용하게 하자라는 이 모토를 계속 가져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토를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가 X100이라는 그 APS-C 센서, 그러니까 일반 보급 DSLR이나 중급형 DSLR에도 들어가는 사이즈의 센서가 들어간 컴팩트를 런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1년 3월이었는데 그때 가격이 159만 원이었거든요. 컴팩트인데. 모든 기자분들이 간담회에 오셔서 이게 누가 사겠냐, 안 팔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한 달에 300대씩 나갔거든요. 159만 원짜리 컴팩트가. 그래서 유저분들이 기다려왔던 거예요. 네. 가볍고 작지만 화질은 좋은 카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싼 카메라가 있어야 많이 팔리지 않냐. 왜냐하면 유저들이 온라인에서 항상 더 싸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고객층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실제 좋은 값을 제값을 주고 좋은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은 유저층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려는 이 브랜드가 제품이 런칭을 하면 이 시장 파이가 커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유저들을 뺏어오려는 전략이 아니라요. 이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 네,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미러리스 시장에서 3위를 하겠다. 당장 뭐 1위를 뺏어오겠다. 이런 전략은 갖고 있진 않고 3위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전략입니다. 이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은 몇 끼 반찬 3개 정도 먹는 느낌이에요. 더 벌어서 네. 반찬 10개 먹고 좀 이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경험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우선은 싼 카메라를 샀다가 찍다가 에이 별로네 재미없네 이렇게 넣어놓고 아예 사진을 안 하시는 분들. 저희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사진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다 담아주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사진을 찍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봤을 때는 얘는 추억을 담아주는 도구이기도 한 거죠. 단순히 이제 IT 기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의 이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뭐 예를 들면, 두 브랜드가 똑같이 10대의 카메라를 파는데, 10만원짜리 컴팩트 10대를 파는 것과 좋은 카메라 100만원짜리 10개를 파는 것. 수량 MS로 봤을 때는 동일해요. 근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생기죠.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쓰게 하자. 그렇게 해서 늘어난 유저층은 쉽게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후지필름이 마니아층이 되게 탄탄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 회사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착한가요? 이 오래 쓰게 만든다? 아이고, 이게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럼 망해. 빨리빨리 고장나게 만들어서 다시 사게 만들어야지. 그쵸. 저희가 런칭하고 2, 3년이 지나도 예. 펌웨어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요즘 이 스마트폰 주위에서 2년 이상 쓰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별로 없죠. 네. 그게 다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그거는 나중에 할 거지. 일부러 고장나게 만드나요, 설마? 그런데 나중에 이거 끝나고. 아, 네. 예. 자, 그러면은 아까 그 후지는 필름 업체였기 때문에 색이 압도적이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그거 말고 타 브랜드에서 절대 모방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또 있나요? 모방할 수 없다. 독보적이다. 독보적이다. 색이 그랬듯이. 그 색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데, 그 색을 만드는 거는 렌즈, 센서, 프로세서거든요. 카메라에서 사진이 찍히는 기본 원리인데, 이 세 가지를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카메라를 생산하는 브랜드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격을 이제 봤을 때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게 싸지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후지필름은 그 부분을 타협하지 않는 것, 예, 이 개발자분부터 본사에서 이제 상품 기획을 하시는 분까지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카메라를 만들고 계세요. 판매하는 분들까지. 그런 부분, 타협하지 않는 부분, 화질에 대한 부분을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사용하기 좋은 조작감이나 디자인을 만드는 부분을 타협하지 않는 것. 제 생각에는 이런 철학은 타 브랜드와 좀 차별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 다 먹겠다 이거 아니고? 혼자 다 먹겠다? 아니죠. 좀 수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다 자가 발전해서 다 껴. 물론 컴팩트 카메라나 뭐 보급형 미러리스에는 예, 저희가 일부 사용을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한 렌즈나 프로세서나 그리고 센서를 사용해서 카메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장점이 있어. 독보적인 게. 뭐죠? 전 디자인 같은데. 디자인. 디자인은 근데 이 개인마다 워낙 또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 이거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독보적인 장점이 뭐냐면 짱돌처럼 단단해. 그냥 바디가 무기로 써도 되겠어. 강도가 왔다. 네. 뭐 벽돌 필요 없어. 이걸로 팍 찍으면은 바로 골로 갈 것 같아. 이번에 XT1 써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굉장히 튼튼해요. 저 오래 사용하는 카메라. 뭐가 들어갔어요? 오래 쓰는 카메라. 짱돌이 들어갔네? 마그네슘 합금 바디예요. 역시. 예. 그래서 저희가 오래 쓰게 만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다이얼 같은 부분들,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이렇게 찍어내는 다이얼이 아니라요. 메탈을 가져다가 깎아서 만들어요. 다이얼도. 예. 그래서 비싸구나.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어떤 물건이든 제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진이 많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마그네슘 합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총알의 소재로도 쓰이고, 그리고 요즘은 고가의 노트북에도 쓰이고, 한때는 항공기에도 들어갔거든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근데 다만 단단하면서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 합금 바디를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단단하기만 하고 무거우면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볍지만 내구성을 가져가는 이런 이제 재료로 마그네슘 합금으로 카메라 바디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PR 하실 때는 그 두 가지를 짱돌처럼 단단하다. 독보적인 매력으로 네. 꼭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뭐 신기한 게 왔어요. 네. X1 아카데미? X 아카데미.
X 아카데미요? 네. 네. X1 아카데미가 아니고? 네, X 아카데미. 네, 저희가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그 일반인 분들 중에 사진 작가를 꿈꾸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라고 할 때 좀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는 사진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가을부터. 그리고 그 X 아카데미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샀는데 막상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를 구입한 이후에 유저분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진전까지 하는 이런 유저 프로그램들을 조금 넓혀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30만원? 네, 15주 강의. 네. 그럼 이 한겨레에서도 이런 거 하잖아요. 많이 하죠. 대학교 평생교육원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들과는 뭐가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진 작가분들이 운영을 해주신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들은 사진 작가가 아니고 뭐 SF 작가들. 이제 사진 작가분들이 물론 다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분야가 다큐 사진, 건축 사진, 예술 사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사진 작가분들을 모셔서 그 각 분야의 사진에 대한 기본부터 포트폴리오 제작까지를 원스톱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아카데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뭐 다큐 사진 별도로, 건축 사진, 예술 사진을 다 별도로 수업을 듣고 포트폴리오 수업도 별도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다 경험해 보시고 내가 사진 작가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이런 거를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아카데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약간 좀 준 프로급의 학생들이 가는 건가요? 학생이나 일반인 뭐 이런 거를 제한을 두지는 않았고요. 예, 일반인들 중에서도 아니면 하이 아마추어 중에서도 내가 이제 좀 프로로 사진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꼭 뭐 후지필름 유저여야 된다던가 이런 제한도 없고요. 네. 그건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제한이 없습니다. 소니 가져가세요? 네. 하지만 아마 강의를 듣다 보면 후지필름을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네, 왜냐면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엑스포토그래퍼라고 해서 XT1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사진작가분들이 강의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우리 이 PD랑 제가 가면 좀 할인해 주나요? 수강료? 항상 제 생각이 제값을 한다라고 해서, 네, 제값을 내고 들으시면 그만큼 많이 얻어가실 거예요.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렌즈나 바디나 그 센서나 뭐 이런 주요 제품을 모두 생산하는 몇 안 되는 업체다. 네. 그 업체가 또 캐논이나 니콘이죠? 그죠? 네. 또 있나요? 그렇죠. 또 있나요? 우리가 아는 브랜드 안에서는 그 세 개죠, 그죠? 네. 네.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하지가 뭐 않아요. 어디 독일 뭐 이런 데 네. 있긴 있겠죠. 잘 모르는. 하여튼 요게 왜 중요한지. 네. 아까는 뭐 고집 양보할 수 없는, 네. 타협할 수 없는 네. 그런 철학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철학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이게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사진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은 기본적으로 빛이 없으면 찍히지 않는데 그 빛을 처음 받아서 모아주는 게 렌즈예요. 그래서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면 센서에 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이기 때문에 센서에서 이 아날로그 빛의 신호를 디지털로 전환을 해줘요. 그리고 그 전환된 정보가 이미지 프로세서로 넘어가서 이미지 프로세서에서 사진을 만들어주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되고 액정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찍히려면 기본적으로 렌즈, 센서, 프로세서가 없으면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사진이 촬영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독자 기술이 있을 때만 이제 계속적으로 제품이 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이미지 센서는 제가 알기로 지금 소니가 제일 잘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어떤 특정 부품에 뛰어난 브랜드를 그냥 갖다 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프로세서는 각 브랜드마다 고유의 프로세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프로세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예전에 필름을 찍고 사진관에 맡기잖아요. 그럼 사진관에서 현상을 하고 인화를 해주는 요 과정이 이제 이미지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각 브랜드의 색이나 아니면 화이트 밸런스든 뭐 개조라든가 다양한 사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결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프로세서 때문에 이제 각 브랜드 고유의 색이 생기고요. 그래서 뭐 센서를 똑같은 거를 각 브랜드에 다 갖다 넣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렌즈에 따라서도 색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같은 걸 갖다 넣는다라고 해서 사진이 똑같아지지는 않아요. 어떤 렌즈를 쓰고 어떻게 이미지 처리를 하냐에 따라 사진이 다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삼성처럼 갖다 쓰는 회사는 별로 뭐 결과가 안 좋겠네요, 그러면. 근데 삼성 같은 경우도 렌즈를 직접 만들잖아요. 광학 기술이 있기 때문에. 칼자이즈 쓰잖아요, 삼성은. 칼자이즈 기준에 맞춰서 이제 생산을 해서 로고를 가져다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삼성도 광학 기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러리스 중에서는 렌즈 라인업도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요. 삼성을 좀 깔라고 했는데 도와주면 어떡해. 삼성이 테크윈, 삼성 테크윈 요 군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예, 렌즈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게 삼성이 항상 강조하는 게 칼자이즈거든. 소니도 그렇고. 네.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네. 이렇게 도와주면 어떡해. 착한 브랜드, 착한 홍보 담당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소니 때도 좀 간과했던 게 렌즈 부분이었어요, 사실. 바디나 뭐 스펙이나 어떤 브랜드의 포지셔닝이나 이런 거는 거의 우리가 커버를 했는데, 렌즈에 대해서는 한 꼭지밖에 못 다뤘었거든요. 후지논? 네. 밭 아니고 논? 후지논 렌즈. 그래. 이 적응할 때 됐잖아요, 이제. 후지논 렌즈의 매력. 그 캐논과 뭐 니콘 이런 렌즈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회사와 비교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후지논 렌즈가 지금 역사가 70년이 됐어요. 근데 일반 유저분들이 후지논 렌즈를 모르는 이유는 이 렌즈가 대부분 영화를 찍을 때나 아니면 방송국에서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또는 아마 가장 많이 익숙하신 게 그 마라톤 중계할 때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당겨서 방송에 보여줄 때 큰 렌즈가 이렇게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 그런 게 대부분 후지논 렌즈거든요. 또는 뭐 인공위성에 탑재를 해서 달을 찍는다던가, 예, 이런 특수 분야에 이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근데 요 기존의 뭐 필름 카메라 시절에도 후지논 렌즈가 일부 있기는 했지만, 지금 미러리스를 이제 새롭게 런칭하면서 조금 다시 재조명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요 70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밝은 렌즈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본인 것 같아요. 이 아날로그 기술 같은 경우는 디지털처럼 뭐 6개월 만에, 1년 만에 이게 따라올 수 있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70년의 기술이 쌓여서 렌즈를 만들고 있는 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일단 가장 오래된 건가요? 요 세 가지 중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 센서가 뭐 1000만 화소, 2000만 화소, 3000만 화소라고 그 해상력이 있을 때 센서 자체로 그 해상도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렌즈에서 빛을 그만큼 제대로 잘 전달을 해야 센서의 해상력을 다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러리스 렌즈들이 DSLR 렌즈보다 더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새로운 신기술에 맞춰서 렌즈를 설계했기 때문에 예전 필름 때 썼던 그런 DSLR 렌즈랑 SLR 렌즈랑 대비했을 때는 해상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새로운 렌즈와 바디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2년 됐는데 네. 렌즈가 16개가 나와 있어요. 벌써? 그래서, 네. 그래서 미러리스 브랜드 중에는 아마 가장 많다. 독자적인 렌즈를 갖고 있는 걸로는 가장 많은 렌즈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올해 말 내년 초까지 5개 정도가 더 나와서 렌즈만 21개.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고급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렌즈에도 신경을 많이 쓴 편이에요. 저희가 소비자들이 흔히 말하는 뭐 박스에 들어있는 번들 렌즈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단렌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줌렌즈까지 넓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DSLR을 쓰거나 필름 바디를 쓰시던 분들이 미러리스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렌즈도 있거든요. 네, 렌즈 하나만 가지고 번들 렌즈로 쓰고 싶지는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후지를 선택하실 때 렌즈 때문에 선택한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혹시 그러면은 그 렌즈 교환 비율, 빈도 네. 이런 통계가 있나요? 캐논, 니콘, 후지 브랜드에서 아니면 공개를 한 바디를 가진 소비자가 몇 개의 렌즈를 더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알려줘요. 네, 뭐 이제 보급기 M1이나 A1을 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그러니까 뭐 5명 중에 1명 정도는 2개를 사용하시고 뭐 나머지 4명은 기본 번들 렌즈만 사용하시는 비율이고요. 근데 이제 XT1처럼 고급기로 올라오게 되면 평균 뭐 한 1대 2.5 요 정도 비율로 한 사람이 2개 또는 3개 정도의 렌즈를 현재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가 상위 한 10% 정도의 유저분들은 평균 렌즈를 5-6개씩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게 높은 거죠? 높죠. 네. 보급형만 만약에 판매를 하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뭐 거의 렌즈 하나, 바디 하나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네. 충성도가 크다는 얘기죠. 충성도도 크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사진을 찍겠다라는 목적성이 정확한 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렌즈를 고를 때 이 렌즈로 어떤 사진을 찍는지 알아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유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아, 예, 말씀하세요. 박 사장님께. T1을 사용해봤더니 한마디로 이렇더라. 이런 소감이 혹시? 짱돌? 짱돌. 짱돌, 짱돌 말고요. 그런 건 있어요. 이 딱 잡히는 그립감. 그런 건 좋아요. 적정 크기가 되니까, 뭐 삼성이나 소니 건 되게 작아요. 이게 아가씨들 손에 맞춰서 나온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작아서, 오히려 남자들은 이게 찍기가 불편해. 근데 후지 거는 딱 이게 맞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제사도 미루고 왔는데 네. 이런 건 왜 안 물어보세요? 그런 거 있어요? 아, 이런 건 왜 안 물어보세요? 네. 이런 거 물을까봐 두근두근 했는데 잘 됐네 뭐 이런 거. 사실 편안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복지는 좋나요? 한국 이미징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 아유,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 한국 일렉트로닉?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 네. 정말 어렵네. 복지는 어때요? 복지, 네. 그치. 점심값을 줍니다. 그거 하나? 회사가 조금 합리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상사가 야근을 해야 되니까 야근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게 없고요. 정확히 근무 시간에 일을 하고 퇴근하고 이런 분위기를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요새는 다 그래. 요새 다 그런가요? 내가 사장들만 이렇게 혼자서 맨날 야근하고 그러지. 그런 거 지금 야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점심값 또 뭐 없어요? 또 우리 회사로 오세요 뭐 이런 거. 직원 혜택 구매 할인 이런 거 없어요? 거의 원가로 구입을 할 수 있기는 해요. 직원들은. 네, 근데 원가가 얼마인데요? 대회비입니다. 퍼센트만.
퍼센트도 대입이죠. 네. 소비자가가 나와 있는데. 뭐야. 네. 200 청취자 중에 후지필름 들어가고 싶은 예비 직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들어오시면. 힌트라도 줘야지, 힌트. 센스 있게. 우선 사진을 좋아해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네. 아니, 그거 말고. 가격 물어보시는 거. 할인 힌트. 할인 힌트. 그럼 저에게 별도로 연락 주세요. 별도로? 네. 그래도 온라인 최저가보다는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런가요? 런칭한 지 1년이 지나면 온라인이 쌉니다. 복지 개판이다. 마무리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밥값밖에 안 주고 점심. 나도 점심. 근데 요거는 마지막 질문 있잖아요. 준비한 거는 최정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예, 여러 가지 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미처 물어보질 못해서 말씀하지 못했던 후지필름의 장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아까 뭐 색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색감은 당연히 후지필름이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80년의 노하우가. 근데 저는 아까 뭐 사실 색감도 주관적이긴 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따뜻한 색감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쨍한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아까 뭐 디자인은 주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후지필름을 처음에 구입하신 분들 중에는 디자인에 반해서 후지필름을 선택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제품 중에 뭐 X100S 같은 경우에는 콤팩트인데 159만 9천 원. 비싸잖아, 사실. 근데 그거를 사신 분들께 여쭤보면은 뭐 가벼운데 뭐 사진이 잘 나온다, 화질이 좋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예뻐서 샀다라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렇게 필름 카메라 느낌의 그런 아날로그적인 느낌의 그런 디자인에 반해서 샀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후지필름을 이제 홍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됐고 봤잖아요. XM1 같은 경우는 XA1 이런 제품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약간 작고 가벼운 보급형 제품이고 이제 XT1 같은 경우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품인데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디자인이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요즘 사실 클래식한 디자인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뭔가 후지필름을 조금 따라한 느낌?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보면은 약간 클래식한 그런 감성을 많이 입혀서 나오는데 네네. 그냥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이 클래식이 좀 후지필름은 좀 레트로스러워요. 네. 네.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필름 카메라 느낌이 많이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100S 런칭할 때 물어봤어요. 그때가 한참 복고 열풍이었거든요. 2011년에. 그래서 디자이너분한테 물어봤죠. 복고 열풍을 미리 예측하고 이런 카메라를 내놓았냐라고 했는데 이제 디자이너나 기획자분 모두 둘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았으면 좀 아쉬웠거든요. 뭐 한국 기업 같았으면 아마 우리가 트렌드 조사를 했다. 근데 이게 10년마다 복고 열풍이 불더라. 그 타이밍에 맞춰 우리가 이런 제품을 내놨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이제 X라는 브랜드를 처음 기획하신 분이 이제 원래 프로비아, 뭐 벨비아, 아스티아 이런 전문가용 필름을 기획하고 만들고 했던 부서에 계시던 분이 디지털로 처음 오시면서 기획한 게 X라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카메라를 만들려고 할 때 여전히 필름을 쓰고 있는 사진작가분들한테 여쭤봤대요. 어떤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처음 얘기했던 게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다이얼이 밖으로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카메라 사용하는 유저들을 가만히 보시면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요. 카메라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여서 메뉴를 한참 세팅하고 사진을 찍으세요. 메뉴 버튼에 들어가서 눌러야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메뉴가 너무 복잡하고 200페이지가 넘는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빛을 조절하는 셔터랑 조리개를 밖으로 꺼내서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지 않고도 내가 조절을 해서 사진을 바로바로 찍을 수 있게 그래서 사진에만 집중을 하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싶다.
그게 반영된 게 지금의 X 시리즈의 디자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필름 카메라처럼 백투 더 베이직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디자인은 사실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사진의 기본을 담고 있는 디자인이라 그래서 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의 질리지 않는 기본이 디자인인 되는 것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소감 한번 말씀하실까요? 그 뜬금없이 마무리. 제사도 미루원. 제가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렌즈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제가 8월 말에 일본에 가서 렌즈 교육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면 렌즈에 대한 2탄 이런 걸 준비해 주시면 조금 더 풍부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이때 준비하겠습니다. 나온 사진 팀장님들은 다들 이렇게 해외로 가버려. 그런가요? 소니의 그 이준열 팀장도 지금 싱가포르로 발령났는데. 전 교육 받으러. 좋겠다. 네, 교육 받으러 잠시 다녀옵니다. 싱가포르 좋겠다. 나도 교육받으러 갔으면 좋겠다. 저기 한 말씀 하시죠. 생각보다 되게 일찍 끝난 것 같아서 제가 이 팟캐스트를 몇 개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 하는 거 들을 때는 되게 그쵸. 약간 지루하더니 저희가 하니까 진짜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몰입을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했던 것도 몰입하면 재밌어요. 네. 사실 재밌게 들었어요. 그럼 두 분 수고하셨고 다음 주 예고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는 앱손에서 전문가분이 나오시는데 머리에 쓴다고 해야 되나? 안경을 쓴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딱 쓰면 극장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뭐 오큘러스 같은 그런 기계를 앱손에서도 만들었는데 HMD 말씀하시는 거죠? 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맞아. 네.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역시. 그래서 그분 모셔서 우리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거를 한번 또 파헤쳐 보기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